밤 9시 반, 시계를 보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생각이 천천히 느려지고 손끝 발끝이 서늘해집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피곤함 같지만 사실 이것은 몸이 이제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 결과는 아침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눈은 충혈되고 가슴은 답답하며 온종일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밤 10시 전후가 단순히 일찍 잔다, 늦게 잔다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시간대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심장과 간이 휴식을 준비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 잠들면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회복창을 놓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시간 차이가 수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밤 10시 전에 잠드는 분들은 혈압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아침 혈당도 덜 출렁이며 얼굴빛이 한결 밝습니다. 반면 늘 자정 이후에야 잠자리에 드는 분들은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손발이 붓는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세월이 쌓이면 이 작은 차이가 큰 건강 격차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새벽에 자도 7시간을 채우니 괜찮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똑같은 7시간이라도 언제 자느냐에 따라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해가 지고 멜라토닌이 솟는 밤의 리듬에 맞춰 자는 7시간은 몸을 깊게 치유합니다. 반면 새벽에 자는 7시간은 얕은 잠에 머물러 회복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밤 10시 이전에 잠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단순히 잠 좀 일찍 자세요라는 흔한 조언이 아니라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수면은 약이자 노화를 늦추는 열쇠이자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밤 10시 이전의 잠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장이 어떻게 수면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장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뛰어줍니다. 당신이 걸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잠들었을 때조차 박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에도 회복과 휴식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밤 10시 전후,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에 들어갈 때 심장은 가장 큰 혜택을 누립니다. 이 시각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의 심장은 혈압이 안정되고 맥박이 고르게 내려가면서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고요한 리듬을 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는 늘 자정이 넘어 잠들곤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는 심장 자체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수면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밤 10시 전에 누워보시라 권유한 뒤 2주가 지나자 놀라울 만큼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자 본인도 약을 늘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며 신기해했습니다. 심장은 충분한 밤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면 초반 깊은 잠이 찾아오는 시기는 심장이 느린 박동으로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의 긴장이 풀리면서 동맥 내벽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단순히 푹 자는 것 같아도 심장은 다음 날을 위해 충전 중인 것이지요. 반대로 늦게 잠들면 이 황금 시간을 놓쳐 심장은 더 오래 높은 압력과 긴장 속에서 버티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국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같은 문제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밤 10시 전후에 잠드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았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다른 생활 습관 요인도 작용하지만 수면의 타이밍 자체가 심장 건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은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몸의 리듬을 무시하고 늦게 잠드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부드럽게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심장을 자동차 엔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계속 달리며 과열된 엔진은 밤이 되어야 씻고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시간을 미루면 엔진은 결국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당신의 심장도 똑같습니다. 심장에게 가장 좋은 정비 시간은 밤 10시 전후 깊은 수면의 시작 구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심장이 원하는 수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늦게까지 TV 드라마 한 편 보는 즐거움이 달콤할 수는 있지만 심장을 오래 쓰고 싶다면 리모컨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밤 10시 수면이 심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을 지키려 약이나 건강식품에 의존하지만 사실 잠드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해독제임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간은 하루 종일 당신이 먹고 마신 것을 처리하며 쉴 새 없이 일합니다. 음식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보내고 몸속 독소와 약물을 걸러내고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요. 그런데 간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밤 10시 전후에 시작되는 깊은 수면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잠들면 간은 마치 정비소에서 엔진을 분해하고 닦아내듯 하루 동안 쌓인 피로물질과 독소를 정리합니다. 제가 오래 진료해온 72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나는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데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기능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쉽게 지치고 얼굴빛이 칙칙했습니다. 제가 수면 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자정이 넘어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7시간은 잤지만 간이 회복하는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그녀가 10시 반 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자 3개월 만에 피로감이 줄고 안색이 환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해독 기능이 가장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간이 원활히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정이 넘어 누우면 간이 제대로 된 회복 사이클을 밟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 결과는 혈당 불안정, 소화 문제, 잦은 피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간해독이라는 개념이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학자는 간이 24시간 내내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특정 시간대만 특별히 해독력이 강하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 일찍 자는 사람이 확실히 더 활력이 있고 피로가 덜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간이 언제 가장 효율적으로 회복하는지는 의견이 갈리더라도 늦게 자는 것이 간 건강에 불리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간을 마치 동네 청소부라고 상상해 보세요. 청소부가 밤에 조용할 때 거리를 쓸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북적이는 낮에 청소를 한다면 제대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더 지치기만 하겠지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조용히 쉬고 있을 때, 특히 밤 10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은 간이 청소하기 좋은 고요한 거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를 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일찍 눕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 건강을 지키려면 무언가를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덜 늦게 자는 것이 더 강력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간이 회복하는 황금 시간에 대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밤 10시 전에 잠들면 뇌 속에서는 치매를 막는 중요한 청소 작업이 시작됩니다. 뇌는 하루 종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대화, 기억, 감정, 판단 원리 복잡한 작업의 흔적은 뇌 안의 노폐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밤 10시 이후 깊은 잠이 시작되는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글림프 시스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메커니즘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 수액이 뇌세포 사이를 씻어내며 쌓인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대표적인 독소가 바로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지요.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74세 남성으로 평소 건망증이 심해져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검사에서는 아직 치매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수면 습관을 확인해 보니
그는 새벽 2시가 넘어야 겨우 잠드는 타입이었습니다. 제가 밤 10시 전후로 일찍 누워보시라고 권했고 꾸준히 실천한 지 6개월 후 그는 단순 건망증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자신감이 회복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는 수면이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하는 반면 또 다른 학자는 수면과 치매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실제 경험은 말해줍니다. 일찍 자고 깊게 자는 사람일수록 기억력 저하가 덜하고 머리가 맑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뇌를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도서관에 책과 메모지가 마구 쌓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청소부가 와서 먼지를 털고 책을 정리해야만 다음날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부가 일을 하지 못하면 책은 쌓이고 도서관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 청소부는 깊은 잠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시작은 밤 10시 즈음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면과 감정의 연결입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는 노인은 단순히 기억력만이 아니라 기분도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늦게 자고 얕은 잠에 머무는 경우 우울감, 불안감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치매를 앓는 환자 중 상당수가 수면 문제가 동반되는데 이 또한 뇌 청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섬세하고 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력이 큽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충분히 이른 수면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단순히 나는 밤에 강하다는 성격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뇌 건강을 위한 중요한 관리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 청소 시스템이 왜 치매 예방의 열쇠인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밤 10시 이후에 무너지는 호르몬 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데 늦은 잠은 이 균형을 가장 크게 흔드는 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 가지 호르몬이 서로 맞물리며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르몬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어둠이 내리면 분비가 증가해 몸을 잠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낮에는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밤이 되면 낮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밤 10시 이후까지 불을 켜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쳐다본다면 멜라토닌은 억제되고 코르티솔은 내려가지 못해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저는 외래 진료에서 이런 환자를 자주 만납니다. 65세 남성이었는데 늘 새벽 1시에 겨우 잠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곤이 쌓여 낮에도 자꾸 졸음이 오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아침마다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엔 휴대폰과 TV를 꺼두시고 10시까지 불을 낮추고 누워보세요. 한 달 뒤 그는 아침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회복된 덕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학자들은 코르티솔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코르티솔은 염증을 억제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수치가 낮아져야 할 밤에 여전히 높게 유지될 때입니다. 그때는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흔들고 결국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즉, 코르티솔은 낮에는 친구지만 밤에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을 마치 무대 위 배우 두 명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멜라토닌은 저녁이 되면 무대에 올라와야 하고 코르티솔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조명이 꺼지지 않고 관객이 떠들어대면 멜라토닌은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코르티솔은 억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공연은 엉망이 되고 몸은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늦게 자는 습관이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학계에서도 연구 중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늦게까지 밝은 불빛을 보는 것이 멜라토닌을 방해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깊은 잠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만 이해해도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조금 더 깨어 있었을 뿐이라고 넘겼던 늦은 밤 습관이 사실은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을 흔들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자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은 제 역할을 회복하고 몸은 다시 평온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르몬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는 환자들의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밤, 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제 진료실을 찾습니다.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요. 이런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 늦은 저녁까지 밝은 불빛, 특히 휴대폰 화면을 계속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나 늦은 야식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몸은 피곤한데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분주해져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늘 밤에 잠이 안 와 너무 힘들다며 불면증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저녁 10시 이후에도 TV 시청을 하고 밤 11시쯤 늦은 간식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자 놀랍게도 2주 만에 새벽까지 뒤척이던 불면이 줄고 약에 의존하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면증의 원인이 단순히 마음이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도 불면증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 뇌의 각성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학자는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아마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을 마치 고장난 시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계의 태엽이 꼬여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바늘만 움직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태엽을 풀어줘야 시계가 다시 정확히 작동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잠시 눈을 감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를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습관과 환경이 쌓여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이 말에 안도하며 눈물을 보인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면증 환자들의 공통된 원인과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로를 넘어서 혈당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다음 장에서는 수면 부족과 당뇨, 혈당 조절의 숨은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어제 특별히 단 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요? 라며 질문하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잠을 늦게 자셨지요? 수면 부족은 생각보다 강력하게 혈당을 흔듭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늦게 시작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면 부족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대사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지요. 한 예로 제가 관리했던 66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당화혈색소 수치가 7 이상으로 조절이 잘 안 되었는데 식단과 운동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자정이 넘어 잠들고 새벽 6시에 일어나 겨우 6시간만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 루틴을 조정하도록 권유했지요. 밤 10시 전에 누워보세요. 그리고 아침은 1시간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2달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당화혈색소도 내려갔습니다. 그녀 본인도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 수치가 달라지니 놀랍다고 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수면과 혈당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수면 부족이 당뇨를 일으킨다는 주장에 신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수면 부족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코르티솔을 높여 혈당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즉, 완전한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은 남아있더라도 수면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혈당을 자동차 브레이크에 비유한다면 잠은 브레이크 오일과 같습니다. 오일이 충분해야 브레이크가 잘 듣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오일이 마른 브레이크처럼 제 기능을 못해 혈당이 제멋대로 치솟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나는 원래 잠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제 필요한 수면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늦게 자고 적게 자는 습관은 결국 혈당을 흔들고 나아가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이제 수면 부족이 혈당을 어떻게 흔드는지 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의 면역력을 살려내는데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며 잠이 최고의 백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에 잘 걸린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이 정도 피곤해도 버텼는데 이제는 금세 병에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면역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는데 이때 수면이 중요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세포, 특히 NK세포,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몸의 군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군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활동도 둔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4시간만 잔 사람들의 NK세포 기능은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면역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성 환자가 매년 겨울이면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히 면역질환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밤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올겨울은 일찍 자는 실험을 해보시라고 권했고 밤 10시 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겨울은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지 않았고 감기에 걸려도 금세 회복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수면과 면역의 관계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면이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환자들의 실제 경험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충분히 이른 수면을 취한 사람들은 감염에 덜 걸리고 병이 나도 회복이 빠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면역 체계를 성을 지키는 군인들로 상상해 보세요. 군인들이 교대로 쉬지 않고 근무한다면 결국 지쳐버리고 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고 보급을 받으면 군인들은 강해집니다. 수면이 바로 그 보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보급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무조건 비싼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보다 먼저 매일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면역 강화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이 노인의 면역력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눈에 보이는 효과, 바로 피부와 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느끼는 주름과 칙칙한 피부, 그 해결책의 시작은 놀랍게도 일찍 잠드는 것에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피부를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엔 이렇게 주름이 깊지 않았는데, 혹은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할까? 라고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피부 노화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수면이 이 과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부는 밤에 재생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깊은 잠에 빠지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게 지탱하는 기둥 같은 단백질이지요. 그런데 늦게 자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피부는 더 빨리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지며 기미와 검버섯 같은 잡티가 늘어납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화장품을 쓰고 피부과 시술도 꾸준히 받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매일 자정이 넘어야 겨우 잠이 들었고 새벽에 자주 깨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품보다 먼저 수면을 바꿔보시라고 조언했고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그녀는 주변에서 얼굴이 환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주로 유전적 요인과 자외선 노출이 좌우한다는 주장도 있고 수면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일찍 자고 충분히 자는 분들의 피부가 확실히 더 건강하고 맑습니다. 즉, 수면은 최소한 피부 건강을 지탱하는 기초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피부를 건물 외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태양과 바람에 시달린 외벽은 밤이 되어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외벽을 사용한다면 금세 금이 가고 색이 바래며 무너져 내리겠지요. 수면은 바로 그 수리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관리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피부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이 방어막이 튼튼해야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와 노화에 있어 수면이 왜 약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일찍 누워도 이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밤 10시에 누우니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치명적인 습관들 때문입니다. 첫째는 밝은 불빛입니다. 특히 휴대폰, TV, 컴퓨터 화면은 눈에 강한 청색광을 쏘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휴대폰을 20분만 더 본다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고 몸은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는 늦은 간식입니다. 야식으로 과일, 빵, 라면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위는 일을 하고 있는데 뇌는 쉬려하니 깊은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특히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야식 습관이 수면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셋째는 카페인 섭취입니다. 나는 오후 5시에 커피를 마셔도 잘 자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아침에 피곤을 더 크게 느낍니다. 카페인은 반감기가 길어 오후 늦게 마신 커피가 밤까지 남아 수면을 방해합니다. 넷째는 늦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지만 밤 9시 이후 격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몸은 뜨겁고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뇌는 쉬려하니 모순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기억하는 73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늘 밤 10시에 눕는데도 새벽 2시까지 못 잔다고 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저녁마다 TV를 켜둔 채 누워 휴대폰 뉴스를 1시간 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이제 눕자마자 20분 안에 잠든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늦은 습관이 꼭 해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 결과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불빛, 야식, 카페인, 늦은 운동이 네 가지는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비유해 보겠습니다. 깊은 잠을 마치 콘서트 홀에서의 클래식 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객이 조용히 귀 기울여야 음악이 제대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휴대폰 벨을 울리고 간식을 먹으며 종이를 바스락거린다면 연주는 산만해집니다. 뇌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고요한 음악, 즉 깊은 수면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피해야 할 습관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주제로 실제로 어떻게 수면 루틴을 구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밤 십시 전에 잠들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십시오. 가능하다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충분히 소화를 끝내고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을 2시간만 일찍 드셔도 수면질이 달라진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둘째, 조명을 관리하세요. 9시가 넘어가면 집안의 불빛을 조금 어둡게 하고 휴대폰이나 TV는 끄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습관처럼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챙겨야 한다면 낮이나 저녁 이른 시간대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뇌는 빛의 신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달라집니다. 셋째,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는 매일 자기 전 감사 일기를 한 줄씩 적는 습관을 들인 후 불면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 수면에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넷째,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늦게, 내일은 일찍이 아니라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수면의 규칙성이 수면의 길이만큼이나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에 한 가지 방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분은 오히려 마음이 더 각성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방법을 시도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수면 루틴은 마치 음악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차분히 분위기를 맞추는 시간이 있어야 음악이 제대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곡 같은 루틴이 있어야 깊은 잠이라는 아름다운 연주가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주는 고요와 새벽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삶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상은 고요해지고 창밖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갑니다. 이 시간에 당신은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맡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은 차분히 박동을 늦추며 간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뇌는 하루 종일 쌓였던 노폐물을 청소하고 피부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세포는 힘을 되찾습니다. 단순히 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잠이 무슨 소용이냐, 그냥 버티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수면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당신이 아무 약도 먹지 않고 아무 시술도 받지 않아도 그저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 하나만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불면으로 지쳐 있었지만 단순히 잠드는 시간을 앞당긴 것만으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늘 반복되던 잔병 치레에서 벗어나 더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통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일 줄 몰랐다. 바로 그것이 수면의 힘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습관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단 30분만 더 일찍 눕는 것, 휴대폰을 10분만 더 빨리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차분한 호흡 속에서 몸은 안정을 찾고 마음은 평온을 느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도 잘 보냈다는 짧은 감사의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하루의 무게가 가볍게 풀리며 깊은 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 진열돼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당신이 선택하는 그 수면 속에 있습니다. 작은 결심 하나로 내일 아침은 달라집니다.
더 맑은 정신, 더 튼튼한 심장, 더 빛나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